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 진행을 맡은 겨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룰 주제는 배우 토파보기인데요. 배우 토파보기에서는 배우의 필모그래피 중 인상 깊었던 영화와 배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외 배우의 TMI를 다룹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주인공은 영화 밀수로 돌아온 배우 박정민인데요. 박정민 배우는 영화 파수꾼으로 얼굴을 알리며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동주, 타짜 원아이드 잭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고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며 연기력을 입증한 것은 물론 다양한 예능에 출연해 친근감까지 얻어 이제는 수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럼 박정민 배우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이번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해볼까요? 더피님, 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기 첫 방송인 만큼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들어오게 된 더피입니다. 제 닉네임이 더피인 이유는 더피고사리를 좋아하는데 그게 귀여워가지고 더피로 지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저는 제 영어 이름으로 하고 싶은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네. 4기의 첫 방송인 만큼 우리 다 같이 잘 해봐요. 네. 네, 패널분들 소개도 했으니 본격적으로 배우 토파보기 박정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총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1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연기한 작품 2개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사회적 소수자를 연기하는 배우들은 캐릭터를 잘 살리되 또 희화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선에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로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런 면에서 배우 박정민의 연기력이 더욱 돋보였던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들 평소 배우 박정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정민 배우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고 배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더피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평소에 박정민 배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왜죠? 일단은 배역 하는 것도 막 짜증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내 세상이랑 뭐 다만악 그런 것처럼 되게 스펙트럼도 크고 그것도 되게 소화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짜증 연기를 진짜 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짜증 연기가 진짜 짜증내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도 짜증 나거든요. 그 기분을 좀 좋아하고 오, 그리고 책도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박정민이 쓴 책도 읽었거든요. 오, 저도 책을 좀 다 좋아해가지고 읽어보셨어요? 한 권만 읽었어요. 네. 오, 그래서 그 책도 읽어봤는데 그 유머가 마음에 들어요. 박정민식 유머. 네, 되게 약간 침착맨이랑 맞아요. 결이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쌀쌀하면서 되게 웃기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맞아요. 그 자체로 웃긴 맞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박정민을 되게 좋아해요. 제이님은? 저는 침착맨을 방송을 원래 좋아하는데 거기에 되게 여러 번 나오시잖아요. 게스트로 많이 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나 뭔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조금 멋있다고 오. 생각을 해서 깊게 알게 됐는데 이제 알고 보니 제가 봤던 영화에 다 뭐 조연이나 뭐 큰 비중으로 맞아요.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배우 박정민에 대해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유퀴즈에서 봤을 때 이분이 진짜 그 노력파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진짜 맞아요. 정말 노력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배우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약간 공부도 잘하고 노력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완벽. 완벽. 저는 박정민 배우 처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작품 직전에 알게 돼서 그냥 유튜브로 이제 보다가 그 문근영 배우랑 한 뮤지컬이 있었어요. 뭐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어. 아닌가? 뭐 아무튼 뮤지컬 했었는데 거기서 너무 잘생기게 나와가지고 잘생겨서 좀 좋아하다가 저도 책을 교보문고에서 그냥 이렇게 후루룩 몇 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좋아요. 약간 박정민식 유머. 맞아요. 그래가지고 피식하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피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이 배우의 연기력 하나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출연한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이야기를 나눌 작품은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더피님, 그것만이 내 세상 줄거리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것만이 내 세상은 한때 이름을 날렸던 복서 조아가 17년 동안 헤어졌던 엄마 인숙과 우연히 재회하고 존재조차 몰랐던 동생 진태를 만나게 됩니다. 난생 처음 본 동생 조아는 서번트 증후군이 있었고 그렇게 인숙, 조아, 진태의 쉽지 않은 동거 생활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는 너무 달랐고 각자 겪는 아픔이 있었기에 웃기기도 하고 찡하기도 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으로만 들어도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배우들의 케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딱 봐도 배우들은 누가 나왔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주연 배우로는 이병헌 배우가 조아 역을 맡았고 윤여정 배우가 인숙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박정민 배우는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진태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습니다. 네, 그것만이 내 세상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궁금한데 뭔가 기대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배우 라인업이잖아요. 맞아요. 다들 기대만큼 재밌게 보셨는지 뭔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기대만큼 재밌었던 것 같고 오, 그리고 중간중간 웃긴 포인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억지로 끼워 넣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병헌 배우가 연기를 해가지고 엄청 잘 살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슬픈 내용이 나와서 전형적인 심파 영화로 갈까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약간 다른 좋았던 부분들이 좀 많이 그런 심파적인 부분을 커버를 해준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웃길 때는 확실히 웃기고 슬플 때는 확실히 맞아요. 울릴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한지민 배우를 너무 소모품처럼 쓰지 않았나. 특별 출연. 네, 너무 그냥 왜 한지민 배우를 굳이 맞아요. 쓸 필요가 맞아, 없는데 썼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간 어쨌든 한지민 배우도 장애를 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치던 사람인데 장애 때문에 이제 피아노를 살짝 그만두고 이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네. 여기서 좀 이제 약간 진부한 그 클리셰적인 그 맞아, 한국 맞아. 영화에서 계속 나왔던 장애를 극복하고 또 이제 장애를 아. 극복한 인물을 보면서 극복한 이런 게 조금 진부하긴 했지만 그래도 배우들이 워낙 연기도 잘하고 잘 맞아요. 살렸고 네, 케미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피아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피아노랑 복싱이 약간 대비되면서 보여지는 게 맞아요. 영화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조하와 복싱 그리고 진태와 피아노가 뭔가 정말 둘이 정말 결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정적이고 동적인이 다른 걸 이제 점점 맞춰나가는 그게 이렇게 담기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 피아노라는 요소를 쓴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 진태가 한번 전단지 나눠주다가 없어져가지고 거리 한가운데서 아. 피아노 치는 그 씬 있잖아요. 그 씬을 어떻게 찍었을까? 전 그게 너무 그거더라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섭외된 배우들이겠죠? 그냥 그러지 찍은 건 않을까요? 아니겠죠? 그러지 원래 않을까요? 막 그런 거 찍을 때 다 길거리 막아놓고 찍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여기 대본에도 있는데 너무 웃기고 그 웃긴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맞아요, 그 뭐 그 급동신 맞아 풀스펠 가가지고 그거는 유튜브 들어가니 클립으로 진짜 많이 맞아요. 떠 있던데요. 맞아요. 그게 근데 어떻게 살렸지 그거를? 연기할 때 이병헌 배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애드립이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게 애드립이었다고. 그래서 막 되게 현장 분위기도 되게 좋고 이병헌 배우 때문에 다 빵 터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병헌 배우도 그렇고 박정민 배우도 그렇고 맞아요, 연기력으로 되게 개성이 강한 맞아요. 배우들인데 이게 진짜 잘 적절히 조화가 된 것 같아요. 그 또 뭐 있었죠? 또 재밌는 거? 그 주인집 딸이 나오는 장면들도 다 되게 감초 역할처럼 잘 해준 것 같아요. 그 진태를 약간 좋아하는 듯 하면서 되게 신경 쓰는 맞아요. 듯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자존심 상해. 맞아요. 거에 대해서. 그 배우가 다른 역할로도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감초 역할 진짜 잘해주는 것 같아요. 박정민 배우도 너무 잘했고 맞아요. 제일 슬펐던 장면 혹시 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에 진태가 공연하고 와서 인숙이 머리 밀고 이제 맞아요. 하는데 옆에 누워보라 한 다음에 진태가 빨리 집에 가요 이러는데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진짜 저는 어제 다시 봤는데 너무 슬퍼서 막 아, 오열했거든요. 슬프긴 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엄마가 와서 막 엄마가 그
뭐 때문에 집에 잠깐 들렀지? 부산에 내려가 있다가 잠깐 집에 들렀는데 그 무슨 서류 가지러 맞아, 맞아. 서류 가지러 왔는데 엄마가 이제 머리를 민 거를 그때 처음 확인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때 너무 엄마는 화내고 있는데 원망스럽고 막 억울하지만 또 엄마의 이런 사실을 마주하게 된 그 복잡한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이병헌은 맞아요. 진짜 믿고 보는. 연기력으로는 진짜 깔 수가 없다. 진짜 깔 수가 없다. 저는 그 오케스트라 장면부터 시작해서 아까 덕피님이 말씀하신 그 병원에서의 그 모든 감정이 그 울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 서사를 만들었다고 솔직히 심파 생각해요. 맞는데 그래도 울 수밖에 울 없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진태라는 역할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뭔가 생소할 수도 있는 인물인데 요거를 잘 백정민 배우가 연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것만이 내 세상은 그 최신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더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잘못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맞아요. 너무 잘 연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위해서 막 몇 개월간 봉사도 가고 그 삶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노력을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쵸. 생각해요. 저는 일단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주위에 자폐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이질감 없게 다가온 게 진짜 소름이 돋았고, 그리고 네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막 그 음성 지원 된다. 네, 막 감정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좋으면 네를 엄청 빨리 하고 자기 아. 안 좋으면 좀 뜸들이다가 네.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뭔가 주변에 뭐 살다가 그런 인물이 생기면 좀 편견 없이 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너무 순수해서 음, 그 사람은 잘못이 아무도 없는데 음. 사회적 시선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나중에 만나면 정말 편견 없이 너무 잘해주지도 않고 너무 못해주지 않고 그냥 맞아, 일반 사람 대하는 것처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약간 이상향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그 주위의 역할들이 되게 편견 없이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맞아요, 걸로 잘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이상향을 잘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박정민 배우가 극 중에서 이병헌 배우랑 거의 이제 붙어 있다시피 하잖아요. 같이 붙는 씬이 되게 많은데 처음 보는 조합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때 그런 만큼 근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병헌 배우도 워낙 다작 스타고 박정민 배우도 다작에서 또 개성 강한 캐릭터를 많이 했어가지고 우려가 좀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다들 이 조합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보기 전에 걱정은 안 됐거든요. 너무 연기력으로 그쵸. 연기가 너무 입증되는 걱정은 안 되는데 기대만 됐는데 보니까 기대 이상이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고, 일단 코믹은 이병헌 배우가 이미 코믹 잘하는 워낙 걸 잘하니까. 알려져 있었고, 박정민 배우는 그 전까지는 그런 류의 배우는 아니었잖아요. 막 맞아요. 맞아요. 조금 무게감 있는 걸 네. 많이 했었죠. 짜증내고 맨날. 근데 이번에 너무 순수하게 짜증 얼굴 한번 안 붉히고 맞아요. 그랬던 게, 근데 그 조합이 너무 좋았고 윤여정 선생님도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맞아. 조합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윤여정 배우님이랑 박지원 배우님, 이병헌 배우님 이렇게 세 배우분들이 다 우리가 다양한 작품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작품에서 어떤 캐릭터로 나왔는지를 까먹고 이 극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배우의 큰 역할이라고 아,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윤여정 배우님이 특히 진짜 너무 그냥 솔직히 되게 돈 많고 약간 까칠한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진짜 막 너무 불쌍하고 막 다 보듬어주고 싶은 할머니 역할도 너무너무 잘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 가슴을 진짜 미어지게 만드는데 많이 그래서- 많이 슬펐나 보네요. 진짜 너무 슬펐어요. 어제 진짜 우울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코믹도 하지만 박정민 배우도 그렇고 너무 배우들이 역시 진짜 믿고 보는 배우들이다. 정말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그 그림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병헌 배우님이랑 박정민 배우님이 그림체의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는. 그쵸. 그래가지고 이 둘이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을 품으면서 봤는데 전혀 아, 정말 필요가 전혀 없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약간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그 진태가 처음 형이랑 마주하고 원래 자기 방이었잖아요. 네. 근데 형 방에 새벽에 몰래 들었다기보다는 잠결에? 이제 잠꼬대로 네, 잠꼬대로. 착각해가지고 들어와서 형이 막 불 켜고 막 때리는 게 제 주변에서 원래 방구 끼는 게 대부분에 없었대요. 아. 근데 자세가 이제 엉덩이가 아, 위로 가다 맞아요.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구가 나온 거예요. 아, 자기도 모르게. 네, 나온 자기도 거. 모르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병헌 배우가 이 씬이 다 끝나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웃지를 않고 그때 그걸 살리느라 안 웃고 막 때리는 거 씬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 씬이 다 끝나고 너는 진짜 방구까지 컨트롤하냐 최고의 배우다 막 이러면서 했다고 그 비하인드를 들었거든요. 아 너무 웃긴 것 같아. 장까지 컨트롤이 되는. 네, 그리고 진태가 이제 피아노 연주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라 피아노 연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잠깐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셨긴 하지만 박정민 배우의 연주 연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진짜 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피아노를 쳐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손가락이 원래 피아노를 치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다음 그 건반으로.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살렸지? 이렇게 맞아. 생각을 했어요. 전 당연히 CG나 뭐 이런 건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살렸구나. 아 대단하다 진짜. 박정민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 인정. 내가 나을 걸. 제이님 어떠셨어요? 저도 원래 피아노를 쳤거든요. 오. 근데 그 한 곡을 그렇게 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맞아요, 필요하단 진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막 쉬운 곡들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 한지민 배우님이랑 합주도 했었고 맞아요. 오케스트라 하면서 자기가 거의 그 엄청나게 큰 무대에서 이 맞아, 모든 맞아, 열정을 다 맞아요. 쏟아내면서 치는 걸 진짜 정말 생생하게 연기한다는 게 저는 한 피아노를 7년 배웠는데 오. 제가 저한테 진짜. 치라고 해도 그렇게 못 쳤을 저도 거예요. 진짜 못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더피님. 저는 피아노를 쳐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오. 이 피아노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는데 전 그래서 실제로 친 줄 알았거든요. 오. 당연히 보면서. 오. 근데 비하인드를 듣고 실제로 쳤는데 그 소리는 입힌 거라고 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핸드싱크가 진짜 잘 맞는다. 음. 진짜 좋았다. 이런 진짜.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도 놀라운데 그냥 피아노를 못 쳤던 사람이 그렇게 피아노를 치는 것도 대단한데 피아노를 치면서 계속 막 고개를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그쵸. 표정 연기랑 몸짓 연기를 하잖아요. 전 그 거기서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 박정민 대단하다. 연기를 피아노 치는 손 연기도 해야 되고 맞아.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연기도 해야 되고 또 되게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천재라는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해야 되고 아무튼 신경 쓸 게 엄청 많았을 텐데 굳이 자기가 또 하겠다고 한 맞아요. 게 역시 명배우는 다르다. 내가 다르다. 나을 걸. 그러면 이제 조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아는 난생 처음 보는 동생이 어쨌든 당연히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마음에 그쵸. 안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동생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게다가 동생이었던 진태는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부분이 뭔가 조아 입장에서는 좀 상당 부분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네. 있을 수밖에 네네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패널분들은 실제로 뭔가 이렇게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동생, 처음 본 동생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저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오, T세요? 아, 큽니다. 갑자기 지금 17년보다 조금 더 살았지만 누가 와서 나 너 동생인데 같이 살아야 된다. 그쵸, 그쵸.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일반인이어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폐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어쨌든 제가 보호자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평생을 네. 거의. 그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음.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싫다 가라 막 이런 건 아니고 그쵸.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결국은 같이 살지는 못할 것 같다. 네. 힘든 부분이 진짜 네. 많죠, 맞아. 사실. 저는 전 사실 그 동생이
이 장애를 가지고 그 동생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보다 나를 어렸을 때 버리고 떠난 엄마가 새로 만든 맞아요. 동생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부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냥 나는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가정폭력을 해서 갔어도 그 나중에 엄마가 미안하다고 나중에 너부터 챙기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원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나지? 저는 그래서 약간 서번트 증후군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조하가 동생한테 거리를 둔 건 그냥 엄마가 왜 얘 나를 버리고 얘를 사랑하게 됐지라는 맞아요, 질투 맞아요.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약 조하 입장이었다면 저는 그게 막 엄청 물론 나중에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포기해야 하는 부분은 생겼겠지만 그 결단을 내릴 그 시점에서는 그건 별로 안 중요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어쨌든 우리 셋 다 같이 살 수는 없는 네. 거네요. 아 근데 진짜 힘들긴 하다. 맞아요. 맞아요. 막 매정하게 버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들. 그쵸. 네. 근데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네. 보호자로 내가 네. 평생을 이거랑은 조금 다르죠. 맞아요, 맞아요. 옆에서 같이 케어해줄 수는 있어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였던 그것만이 내 세상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다룰 작품은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액션이 돋보였던 영화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제이님, 다만악에서 구하소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다만학에서 구하소서는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인남과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레이의 얽히고 설킨 추격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극중 인남은 딸을 구하려는 살인 청부업자로 나오고 레이는 형제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인남을 쫓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박정민 배우는 그 사이에서 인남의 딸을 구하기 위한 조력자 유이를 연기합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뭔가 좋았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있나요? 홍원장 감독님 작품이잖아요. 네. 저는 근데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좋았던 부분이 더 컸어요. 다만 앞에서 구하소서가 나왔을 당시에 개봉했던 영화들이 제가 액션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다 할 액션 영화가 없었어요. 다만악이 딱 혜성처럼 등장해서 뭔가 진짜 시원한 그 액션 연기를 보여줬다. 타이밍도 한몫을 한 거네요. 네, 액션이 이거다. 저는 액션만 있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음. 약간 말 많은 영화, 대사가 좀 중점인 영화를 오.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막 와 이게 진짜 재밌었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 그리고 여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시원했거든요. 진짜 그쵸. 액션. 맞아요. 막 카메라 무빙도 그렇고 배우들 연기하는 것도 그랬고 되게 통쾌하고 막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지만 영화가 별로였다기보다는 장르 자체가 좀 맞아요. 조금 너무 액션만 있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제이님. 저는 그 액션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서 약간 이게 이렇게까지 엎어졌는데 다시? 약간 이렇게 이걸 생각되는 사람? 왜 안 죽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약간의 몰입도가 깨지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걸 뭔가 다른 되게 믿고 보는 배우님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배우님들의 연기로 모든 걸 살린 영화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 영화도 사실 배우 라인업이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진짜 뭐 황정민 배우, 이정재 배우, 박정민 배우 나오고 조연으로 나온 배우들도 다들 맞아요. 이제 워낙 우리가 익히 영화에서 많이 봤던 배우들이라 사실 근데 연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약간의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장르 자체가 조금 문제가 하드보일드 네, 액션. 되게 그렇지 않았나. 또 홍경표 감독님이 그 기생충으로 촬영상을 받은 감독님이신데 맞아요. 또 카메라 무빙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신선했고 액션다운 액션을 보여주긴 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좀 잔인한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 그죠? 맞아요. 처음에 그 레이의 형인가? 네. 형이었죠. 네. 그 사람 죽은 사람. 인남이 그 죽인 사람. 네. 네네네. 그 사람이 죽는 씬도 그렇게까지 안 죽일 수 있었는데 너무 피를 많이 맞아요. 묻히면서 죽었다. 근데 뭐 감독님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유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뭔가 기억에 남는 연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이님 기억에 남는 연기 있을까요?
저는 근데 박정민 배우가 처음 그 영화를 보다가 등장했을 때 그런 역할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맞아요. 여장을 하고 막 약간 묵직하신 네. 말투를 쓰시는 분이 갑자기 막 하이톤 맞아. 막 이러면서 등장을 하시는 걸 상상을 못해서 그 영화를 보는 실시간으로 약간 이러면서 봤어요. 이러면서 봐가지고 그 뭔가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기보다 그 박정민 배우가 주는 그 분위기, 새로운 분위기가 맞아요. 너무 새로웠고 음. 정말 영화를 재미있게 살릴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박정민 배우가 그 다만학 연기하려고 손톱도 진짜 많이 기르고 살도 진짜 많이 뺐대요. 근데 너무 잘 소화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왜 예쁜 진짜로. 거야? 진짜 다리가 너무 너무 예쁘시던데요. 예쁘고 그리고 그래요? 크롭티도 보통 여자들도 잘 안 입는 아. 그 배꼽 위에까지 올라오는 크롭티를 입었는데 심지어 오픈 숄더의 크롭티였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액션을 촬영한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승모근이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짜증은 진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짜증에 짜증에 꽂히는데 평소에 짜증을 좋아하시네. 짜증을 잘 내는 편은 아닌데 와 진짜 이 사람 짜증 난다. 이렇게 막 느껴지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차에서 끌려가는데 옆에 외국인이 맞아요. 막 뭐라 말하는데 막 됐다고 막 그러면서 앞에나 봐, 막 이러잖아요. 앞에 봐. 비방용이라 말할 순 없지만 맞아요. 되게 욕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되게 잘 살린 것 같고 너무 잘 살렸죠. 목소리도 진짜 한몫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목소리를 그걸 간드러지는 그 목소리가 진짜 그리고 짜증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처음 황정민 배우랑 대면하는 씬에서 그 막 이 아저씨 눈빛 이상해요. 맞아. 그것도 진짜 왜 이렇게 맛깔나는 거야. 맞아. 너무 그러고 그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도 그 통역하시는 분한테 내가 한 거 아니라고요 하는 그 씬도 진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외웠어요 대사를. 진짜 해주세요. 너무 다음 넘어갈게요. 너무 감칠맛이 나니까. 맞아요. 극중 인남의 조력자로 박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유이가 나오는데 유이는 아들을 둔 트랜스젠더로 나와요. 감독이 조력자를 트랜스젠더로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제 생각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아픔이 있는 인물을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굳이 트랜스젠더가 왜 유의였냐 하면 사회적인 시선도 있을 거고 뭔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넣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코믹적인 부분도 넣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박정민 배우가 어쨌든 딸이 있는지 몰랐다가 딸을 이제 찾으러 나가는 극 중에 전개가 그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네. 약간 그거에 뭐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게 아니었나. 트랜스젠더도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맞아요, 살인자도 딸이 있을 수 있고 다 맞아요.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어떤 흐름에 어떤 당위성을 부여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장면을 봤을 때 너무 남자 배우 이렇게 다 그렇게 모여서 연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 성별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도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측면에서 여배우를 넣었을 법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오히려 시선을 바꿔서 그쵸. 트랜스젠더로 넣은 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여배우가 나왔으면 오히려 식상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식상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식상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본 건 아닐까라고 제 나름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영화를 보다 보면 방탄 캐리어 슈루탄이 터지는 자동차에서 생존하는 장면이 약간의 개연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제가 아까 영화를 처음 얘기했을 때도 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몰입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게 수류탄에서 반경 1m 안에 사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사실 이거 볼 때 군대를 안 갔다 오긴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때도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랬고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일 수도 있겠다. 진짜 극적으로 액션을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연성을 떨어뜨렸다고 볼 요소라고 수도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영화니까 아, 가능했던 맞아요. 거 아닐까? 영화 패션 됩니다. 좋았거든요. 아 수류탄 정도는 터져줘야 이제 액션이구나 하죠. 맞죠, 맞죠. 차에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고 해야 이제 이 맛이지 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이미 살 건 알고 있고. 그쵸 그쵸. 맛에 주인공 절대 재밌게 죽으면 보는 안 되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박정민 배우의 연기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는 것을 보여준 두 작품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새삼 박정민 배우가 연기할 수 없는 배역도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도 드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롭고 다채로운 연기를 보여줄지 더욱 기대가 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2부에서는 박정민 배우의 데뷔작 파수꾼과 스크린 너머의 사람 박정민에 대해서 주저주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박정민 배우에 대해 여러 TMI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인숙이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노래 그것만이 내 세상 들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배우 톱밥보기 박정민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박정민 배우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건 독립영화 파수꾼 때부터였는데요. 파수꾼은 독립영화로 시작했지만 관객 수 2만 6천 명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고 배우 박정민도 이 영화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더피님이 파수꾼의 줄거리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화 파수꾼은 희준, 동윤, 기태 이 세 명의 절친했던 고등학생들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우정에 금이 가면서 결국 비극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감정선을 중심으로 작품이 진행되는 만큼 등장인물들의 성격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다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이재훈 배우가 연기한 기태는 한부모 가정에서 살아서 결핍이 좀 있는 인물이고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희준은 예민하면서 되게 경계를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그리고 동윤이 서준영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동윤이라는 캐릭터는 기태랑 희준이 멀어지지 않고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다들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너무 좋았던 게 영화를 이루는 요소들이 되게 기본적인 요소들, 뭐 주제 선정이라든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그런 게 다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파수꾼이라는 게 무언가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지키지 못하잖아요. 이들이. 그쵸.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장면은 아니고 약간 계속 나오는 그런 시퀀스인데 기태가 희준의 머리를 계속 만지면서 막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머리를 만지는 걸 계속 보여준 이유가 결국 어쨌든 이 둘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표현의 방식인 음. 것 같던 것 같아요. 계속 강압적으로 머리를 만지고 음. 희주는 그걸 싫어하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고 행동이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왜냐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관에서 집에 오는 길에 아무 말을 못해요. 저 혼자 오. 생각에 잠겨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 파수꾼은 집에서 봐서 그런지 아. 그 어두운 분위기만이 주는 매력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가볍지 않게 다뤄줘서 아, 맞아요. 고마웠던 맞아요, 영화였던 맞아요. 것 같고 저는 그 기차역에서의 장면들이 진짜 기억에 남는데요. 원래 그 기차역에서 셋이 엄청 재밌게 놀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랑 싸우면 그 기차역에 있는 사람이 둘이 되고 야, 한 명 연락 안 돼? 약간 이런 스토리가 맞아요. 이어지는데 마지막엔 결국 기태 혼자 있다가 기태가 그렇게 되고 나서는 동윤이 혼자 있는데 상상 속에서는 맞아요. 기태랑 같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연출하는 게 저는 그 기차역이 너무 아른거려요. 아. 아직. 맞아요. 저는 이 셋의 우정이 과연 우정이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해주는 영화였어서 그러니까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 같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거는 10대 남자 학생들의 그 심리를 다룬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더피님이 우리 중에 유일한 남자라 맞아요. 제일 공감도 되고 또 할 맞아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이제 여자들끼리 있으면 서열이라는 거를 따져본 기억이 솔직히 전 없거든요. 저도 없는 그러니까 뭐 거. 잘 지내고 이런 걸 떠나서 서열보다는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뭐 파가 나뉘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맞아요. 남자들은 이런 서열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진짜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되게 소수의 친구들이랑 가깝게 지내고 그들이랑 제 생각에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건너 아니면 뭐 다른 반 친구들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존심에서 좀 앉으려고 하고 특히 여자 문제 나오면 여기서도 좀 다뤄지잖아요. 그쵸. 처음에 네. 이제 갈등이 네, 시작된 게 맞아요, 이성 맞아요. 문제였죠. 맞아요. 그런 게 있긴 있다. 좀 상위 포식자가 있는 느낌이긴 하다. 하지만 난 아니었다. 아니, 발을 빼시는 선을 그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뭔가 저는 그 처음에 이제 이 세 친구의 갈등이 어쨌든 시작된 게 보경이 때문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을 살짝씩 건드리면서 맞아요, 이게 맞아요. 계속 불꽃이 탔다 사라졌다 탔다 사라졌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내용인데 해결하는 방식이 셋 다 너무 달라요. 달랐어. 맞아요. 제 생각엔 동윤이는 약간 회피형인 것 같고 회피형 진짜 싫어하시잖아요. 네, 안 돼요. 회피형. 회피형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희준이는 이제 동등하지 않은 관계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뭐 힘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기태는 이제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했으나 표현 방식이 너무 너무 어그러져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너무 미숙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갈등을 더 크게 만들지 않았나.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태의 그 가정사 이야기를 할 때부터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건 희준이가 딱 진짜 미안하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과하겠다 맞아. 하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맞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셋 사이에 어떤 그 균열들이 언젠가 한 번은 크게 터지긴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결말로 맞이하진 맞아요. 않았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네.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죽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잖아요. 맞죠. 죽기 전에 뭔가 이제 해결을 죽을 줄 몰랐겠죠, 근데. 근데 그러면 영화가 안 됐다. 그쵸. 아니, 기억에 남는 장면 얘기합시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희준이랑 기태가 막 말을 하면서 복도에서 오. 기태가 알 것 같아요. 네, 기태가 그러고 그리고 또 가방 찾으러 가는 장면도 가방 타러 가는 장면이 뭐죠? 그 되게 어두운 야외에서 가방 찾으러 가는데 너 가방 여기 타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뺨을 엄청 때리잖아요. 때리는. 맞아요. 와 근데 그게 진짜 아플 것 같아. 그리고 입김 날 정도로 엄청 추웠는데 진짜 더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몇 대 때렸을까요? 진짜. 7대였나? 8대였다고 들었던 그럼 것 같아. 컷이 또 다양하게 들어가니까 적어도 49대는 때린 거겠죠? 50대 맞으면서 촬영한 거네. 진짜 그 막 입김 추운 나오는 날? 추위에. 저도 비슷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그 학교에서 다른 무리랑 있을 때 어떻게 꼽을 주는지 아. 좀 이런 표현 직설적이는데 어떻게 꼽주는지가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서 아 뭔가 이런 사람 본 적은 없지만 무조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뭔지 알죠? 저는 본 적 있어요. 아 너무 그게 너무 그 감정선이 생경하게 와닿았어요. 너무 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서열 정리하는구나. 그걸 진짜 잘 담은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아요. 다룬 것 같아요. 저는 그 서준영 배우가 네. 그렇게까지 연기를 잘한다는 걸 파수꾼을 보면서 못 음. 느꼈었는데 그 세정이 이야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사실 알아도 이러면서 맞아요. 그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 장면에서 그 저는 서준영 배우가 너무 그 장면을 잘 살렸다고 생각하고 그게 뭔가 말은 안 했지만 기태한테 정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정뚝돌 포인트죠. 떨어뜨리는 그걸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그 세 친구들의 다른 모습까지 정말 다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될 그쵸. 수밖에 없었다가 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근데 세정이는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극단적이야. 맞아요. 다들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그쵸, 뭐. 고등학생이니까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왜 자꾸 남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야? 기태는. 그러니까요. 맞아. 너무 표현이 잘못됐어요. 진짜 잘못했지. 좋아하고 친구를 아끼니까 보경이랑도 고백 받았지만 그 얘기 자체를 그냥 그럼 그냥 얘기 말을 안 해주면 될 하잖아요. 텐데. 네. 오히려 약간 말해주는 네, 게 저는 좋다. 말을 해주는 게 오. 좋아요. 아는 것이 힘이 답하시군요. 왜냐하면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그럼 어쩔 건데? 이렇게 떠보는 게 저는 더 화가 나요. 근데 약간 이미 뭔가 얘기하기 전부터 기태를 의심하고 있었어. 희준이는. 맞아.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긴 했지만 저도 그래도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그 말을 텐데. 끝까지 안 하면 저 혼자 상상하게 되죠. 그쵸. 결국 희준의 상상이 맞게 되잖아요. 그쵸. 좀 그렇다. 그,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말을 친구가 마음에 든 여자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 말 안 할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그 고백한 여자한테 말을 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얼씬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얼씬거리지 마라. 극단적인데요? 근데 왜나? 싫어요. 아니 적극적인 여자라면 어려우세요. 그냥 어려우세요 이래. 그건 조금 어려우세요. 아 진짜. 근데 얘기하는 게 나을지 않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화를 그러니까요. 불러일으킬 수 있을 텐데. 근데 물어본 건가요, 저한테 상황이? 그쵸. 뭐 그때 뭐 했어? 이렇게. 거기 둘이서 뭔 얘기했어? 희준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물어보면요. 거죠. 그러면 말을 할 것 같긴 한데 먼저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말을 하진 않고 뭔가 건덕지가 있으면 명분이 있으면 그때는 좀 사실대로 말을 하긴 해야겠죠. 제가 봤을 때 근데 거짓말을 해도 티가 날 것 같아. 그쵸. 거짓말인 게. 어쨌든 말을 안 하신다는 거네요. 논란이 있을 만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독립영화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런 흥행 성공의 비결 다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약간 배우들의 연기가 다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10대 남자 아이들의 감정선을 다룬 영화가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바람 정도? 근데 바람은 감정선을 다루기보다는 맞아요. 그 상황을 다룬 게 좀 맞아요.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여자하고 저는 여고를 나와서 10대 남자 학생들의 그런 서열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로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정도면 정말 그걸 잘 살렸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훈 배우가 사실 그때가 박정 배우도 그렇지만 거의 데뷔작 아니에요? 맞아요. 데뷔작. 그런데 너무 잘 살렸어요. 지금은 보지 못하는 그 이재훈 배우의 그 정돈되지 않은 피부. 날것. 네. 그 약간 연예인 전에 그 일반인 사이 어딘가. 맞아요. 그게 너무 진짜 그 자체예요. 진짜. 맞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얘가 만약에 독립영화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흥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 정말 그 날것의 배우들과
날것의 맞아요. 연출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정말 이 파수꾼이 나오지 맞아요. 않았나 그쵸. 생각해요. 약간 요즘같이 영화관 비싼데 CJ ENM 막 이런 대형 배급사에서 배급하는 영화였으면 약간 아 뭐야 막 만약에 이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10대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아, 좀 짱짱한 음. 배우들이 이걸 그쵸, 다시 그쵸. 연기한다. 그래서 상업 영화로 그 CJ ENM에서 배급을 맞아요.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오히려 안 나올 재미없어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건 비하인드긴 한데 네. 실제로 오디션 같은 거 보면 그 박정민 배우가 이재훈 배우한테 막 짜증 내면서 그런 걸 진짜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만큼 막 되게 10대들이 많이 따라 하는데 지금 연기하는 배우들이 제 생각에도 지금 짱짱한 배우들이 연기를 해도 이만큼은 못 살릴 것 같다. 오 진짜로. 네. 딱 그때만의 그 감성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또 신인 배우들이랑 독립 영화의 그 시너지 효과도 좋았고 그리고 감독님이 저예산 영화로 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런 오히려 그런 맞아요, 게 더 어둡게 되고. 더 잘 맞아요, 표현이 맞아요. 된 것 그냥 같아요. 이 흔들리는 영화랑 잘 카메라도 맞았어요. 맞아요. 좋고. 네 맞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 손으로 그냥 찍는 아무튼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연출한 것도 일부러 막 이제 흔들리지 않은 카메라 비싼 거 사용하지 않고 맞아요. 일부러 한 것처럼 너무 맞아, 잘 맞아, 맞아. 표현됐어요. 약간 디토 감성. 네, 디토 감성 진짜. 그리고 아까 그 기찻길 언급하셨잖아요. 네. 기찻길에서도 막 이재훈 배우랑 그 서준영 배우가 막 이제 그 배우들은 어쨌든 동등한 관계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둘이 박정민 배우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박정민 배우는 프레임 아웃이 돼서 없어요. 그리고 박정민 배우가 막 아 얘네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는 표현이 살짝 나오고 박정 배우는 없고 그 두 배우만 카메라에 담겨지면서 아 우리는 친구로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세 사람의 보이는 포인트들이 다 다른데 그거를 잘 표현해주지 않았나. 오히려 흔들리는 카메라. 맞아. 그리고 저는 공감될 만한 이 주제 선정도 꽤 됐거든요. 인간관계를 맞아요, 하다 맞아요. 보면은 남자인 저만 공감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조금씩은 어느 포인트 어느 지점에서는 조금 더 얘가 강하게 나오고 어느 포인트에서는 좀 약하게 나오고 맞아요. 자기 생각이란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 부분에서는 자기 주장이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좋았고 그리고 비극적으로 되는 얘기 만약 이게 다 잘 풀렸으면 이렇게까지 잘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이렇게 됐으니까 또 이 흥행의 한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는 여운이 있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맞아요. 기태가 진짜 좋은 사랑받고 자랐으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잘 됐을 텐데 사실 기태가 한 행동들이 이제 기태 그 성장 배경을 알고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방식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불안정한 게 너무 다 와닿으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애를 때렸다가 그 다음 날에 진짜 미안하다면서 맞아요, 찾아가서 맞아요. 막 사과하고 이런 근데 잘 부분들이 사과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과할 줄도 모르고 뭔가 사랑을 잘 표현할 줄도 모르고 맞아요. 사랑받는 집에서 자랐으면 진짜 착하게 컸을 것 어땠을까? 같은데 네, 진짜 그렇게 생각. 심성이 너무 착해. 막 화내고 바로 후회하잖아요. 맞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또 자기 화에 주체 못해서 또 화내고. 그러니까 약간 사이코 같긴 한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미숙했던 기태와 사랑받는 걸 끊임없이 경계했던 희준이 나오는 영화 파수꾼이었는데요. 패널분들은 사랑을 잘 받는 것과 사랑을 잘 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하는 거요. 사랑을 하는 거? 제가 받는 건 사실 제 입맛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얘 나를 사랑하네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반대로 남한테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는 잘하는 게 아니었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랑을 잘 한다는 그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 사랑엔 정답이 없다.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더피님은요? 저는 둘 다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랑을 받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한쪽이 멀어져서 그 사랑이 약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계속 일방적인 사랑이 되면 상대방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사랑이 좀 가시고 무뎌진 상태라면 받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우는 거 아니죠? 경험담 아니에요? 아니. 영화에서 봤습니다.
근데 둘 중에 뭔가 우위를 가리자면 저도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기가 표현을 한다 해도 완전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쵸, 하는 그쵸. 사랑의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가 부담이 되는 거고 음. 그렇다고 해서 덜 말하면 상대방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쵸. 계속 맞아요. 참으면 자기 마음도 좀 무뎌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계속 내 마음에 가둬두면 맞아. 그래서 하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나 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는 것도 하는 것도 다 어렵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멋진데요. 멋있네요. 네. 근데 굳이 따지자면 나랑 사랑이라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 대상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면 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근데 내가 이 상대가 받기만 하고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른데 겨울님은 어렵지 않다. 기태 같은 분한테 사랑을 주는 건 어렵지 않다. 기태 같은 분 기태가 오히려 쉽지 않을까요? 그래요? 사랑하는 게 어려울 어떤 것 건지 같은데. 처음부터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내가 되는 정답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좋은 거죠. 오. 멋진데요? 아 그런가요? 자존감 높다. 그렇지. 자존감 높아. 감사합니다. 파수꾼 현장에서도 다양한 비하인드가 있었다고 해요. 기억에 남는 촬영 비하인드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더피님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 가방 찾으러 가는 장면에서 네, 희준이 엄청 기태한테 맞죠. 엄청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감독님이 뺨을 맞을 때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알고 있으면 얼굴이 진짜로? 일그러지니까 감독님이 그거를 그 박정민 배우한테는 말 안 하고 아, 이재훈 배우한테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잔인하다 진짜 네. 잔인해. 진짜 엄청 쫄았다고 엄청 무서웠다고 그래서 막 아 진짜. 때리다가 겨울이니까 너무 아파서 뒤를 뒀는데 이재훈 배우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시 돌려놔가지고 또 때려가지고 와 그래서 리얼이었네요. 진짜 리얼이었네요. 근데 또 이재훈 배우는 그 씬 찍고 차 타면서 엄청 울었대요. 집 가면서 미안해서. 미안해가지고 미안해서. 박정민 배우는 뺨 찢어지는 줄 알았고 어떡해. 진짜 때리는 사람도 지옥이고. 맞아, 맞아. 근데 제가 이 때리는 그 메이킹 씬을 진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 배우들의 메이킹 씬을 본 건 아니고 그거를 한 번에 때릴 때 제대로 때려야 다음 맞아요. 컷으로 안 넘어가는 게 오히려 배려라고 맞아,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냥 때릴 때 그냥 진짜 제대로 때리고 그냥 다시 안 찍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쳤겠다 근데. 진짜 좋았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때리는 사람도 아프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아플 것 같아 진짜. 제이님은 기억에 남는 저는 그 박정민 배우가 평소에도 약간 남들한테 좋은 의미의 자격지심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어떤 의미예요? 저 사람의 멋있는 점을 닮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처음 기반의 그 감정이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그 자격지심인 건데 그래서 이재훈 배우랑 연기를 할 때 박정민 배우가 어느 순간 이재훈 배우가 이 연기에 너무 몰입해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박정민 배우가 나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엄청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에 진짜 이 연기에 진짜 진심으로 몰입을 하면서 연기를 했다고 유퀴즈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노력형 배우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고 진짜. 그 박정민 배우랑 이재훈 배우랑 서주영 배우 세 분이 다 친하시다고 들어서 그 친함 때문에 또 그런 긍정적인 그쵸, 자격지심이 맞아요. 오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세 배우 다 연기에 진심이니까 서로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면서 또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박정민 배우의 데뷔작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았는데요. 사실 이 세 작품 외에도 배우 박정민의 존재감을 알린 작품은 너무 많죠.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인 만큼 패널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잘 연기했다고 느낀 배역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다들 박정민 배우가 어떤 역할을 가장 잘 연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그것만이 내 세상. 저랑 겹치는데요? 아, 진짜. 왜죠? 그게 저는 내 하는 그 포인트도 진짜 좋았고 그리고 웃으면서 피아노 치잖아요. 피아노 칠 때 되게 네네네. 행복해하고 그리고 막 몸짓이랑 고개를 돌리는데 그게 진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만이 내 세상이 최고다. 그럼 그게- 짜증내는 연기 좋아하시잖아요. 짜증내는 연기는 후보에 없나요? 아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짜증을 너무 잘 내는 사람인데 그쵸?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호감이었다. 오
오히려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짜증 그런 안 내도 순수한- 더 잘한다. 네,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졌다. 근데 짜증낸 연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다방학에서도 하고 또 시동. 어디서 했죠? 시동에서도 하고. 타짜. 오, 타짜가 짜증낸 연기인가요? 타짜 약간 짜증낸 연기. 예민한 네. 연기긴 예민한. 하다. 또 어디 있었죠? 지옥. 지옥에서도 맞아요. 지옥. 진짜 짜증낸 연기. 짜증나 이런 연기 진짜 하잖아요. 짜증낸 연기를 진짜 많이 했구나. 잘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이 내 세상 이 영화 자체가 박정민 필모 중에 1등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연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윤여정 배우 옆에 누워서 그 엄마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이제 듣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와 눈물을 어떻게 참았지? 저 연기하면서 어떻게 이걸 눈물을 참지? 막 계속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서번트 증후군 그 몸짓? 네, 행동 같은 맞아, 맞아. 건 연기를 하면서 눈물을 참고 그게 진짜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우는 것보다 울음을 참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제이님 저는 동주인데요. 동주 박정민 배우가 동주 시사회에 가서 포스터를 보고 울었대요. 오. 자기가 저분을 여태껏 몰랐었고 이 영화를 찍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밖에 연기를 못했다니라는 생각에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삶을 정말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했고 그쵸. 박정민 배우님 덕분에 저는 그냥 그 영화 보는 내내 울었거든요. 저도요. 그런 실존 인물의 삶을 되게 잘 그려내시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서 왜 우셨는지 잘 모르겠고 속상하고 그래서 그 동주라는 영화를 저의 첫 번째 제일 좋은 영화로 꼽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매 작품에 진짜 진심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어쩜 내 배우. 팬클럽에서 오셨나요? 가장 잘 연기했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랑 또 가장 재밌게 봤던 작품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재밌게 봤던 작품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드라마 이런 거 포함해서 작품 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님 저는 궁금해요. 일단 제이님. 응답하라에 나온 그 연기가 그렇게 화가 날 그 수가 성보라 없어요. 전남친 네.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고 그 쇼츠는 그냥 화를 내고 싶은 순간 보면 되는 오늘의 화남 지수가 부족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짜증나죠. 네. 뭐라고 했죠 그때? 막 너 같은 계집애 처음 봤다고. 맞아. 최악이다 진짜. 손만 잡으려면 막 피하고 어머, 광기 어머, 일으킨다고. 어머, 너가 그렇게 잘났냐는 맞아, 식으로 맞아, 막 맞아. 말을 진짜 하고. 대박이다. 음. 박정민 배우 그때 3분 나오고 막 3,000년 욕을 맞아, 먹었다고. 맞아요. 더피님 말씀해 주세요. 아. 재밌게 본.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응팔이긴 한데 그거 말고 약간 주연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파수꾼 파수꾼이 파수꾼.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여전히 네. 맞아. 근데 뭔가 되게 그 세련돼. 아, 계속 맞아, 지금 맞아, 봐도 맞아. 세련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명작인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본 거는 사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음. 사바가 약간 그 작품성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고 거기 이제 뭐 장르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박정민 배우의 연기를 보고 싶다 하면은 진짜 거의 극을 거의 이끌어가다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연기 진짜 맛집이다 이러면서 막 끝까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인이 사바 안 보시지 않았나요? 저 안 봤어. 저도 진짜요? 안 봤는데. 사바 진짜 저안 볼 것 같아요. 저도 안 볼 것 같아요. 안볼것 그 같다고요? 박정민 배우님 나오시는 부분만 잘라주시면 아, 그러면 저도 볼게요. 그럼 보지 않겠습니다. 진짜 스포가 될까봐 쳤는데 박정민 배우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궁금하면 봐라. 네. 유튜브 요약본 이런 걸로 봐. 아. 3분 요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박정민 배우가 이제 또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배우다 보니까 이제 박정민 배우가 연기해줬으면 하는 역할, 이건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역할 혹시 있나요? 전 무조건 로맨스인데요. 저도 애절하고 똑같아요. 절절하고 아주 죽겠는 그런 로맨스를 보고 싶어요. 누가 죽는 거예요? 제이님이 죽는 거예요? 아니, 저 아니면? 말고 저는 아니고 누가 될진 누가 모르겠지만 죽는 그냥 못 뭐라고 하죠? 그 서로 막 못 살아 못 살아 죽겠는 뭔지 그런. 알겠다. 저도 다른 장르 이런 거 개입되지 말고 진짜 그 감정에 몰입할 수 있는 멜로 있잖아요. 진짜 찐한 멜로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잘할 것 너무 같은데. 잘할 것 잘할 같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너무 공감될 것 같고 너무 그러니까. 과몰입하게 될 것 그러니까. 같고. 잘생겨 보이면 어떡하지? 저는 그 조커나 마스터에서 호아킨 오. 피닉스가 연기했던 정신병 있는 사람 오.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진짜 잘하겠다. 근데. 조울증 그냥 우울증이 네. 아니라 조울증 막 오.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사이코처럼 웃으면 진짜 사이코일 것 같아요. 그냥 박재민.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잘할 것 아 같아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사극 영화도 보고 싶어요. 박정민 표 사극. 오. 뭔가 그 올빼미 영화 보셨어요? 아, 네 봤어요. 거기에 김성철 배우가 그 잠깐 뭐 아주 주연처럼 나오진 않지만 되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맞아요. 승하하시는데 음. 그런 진짜 아. 누가 정통 사극 같은 그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잘 그러면 어울리지 않아요? 역할은 어떤 역할일 것 같아요? 세자 해야 돼 세자. 아. 왕은 조금 안 예쁠 것 같고 세자 해서 세자 이제 정도? 세자빈이랑 사랑하지만 절절한 로맨스를 그리고 외척 세력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음. 사랑하지 않는 척하는. 음. 재밌겠다. 벌써 재밌다. 그러면 박정민 배우랑 같이 연기하는 거 보고 싶은 배우 혹시 있나요? 저는 류승범 배우. 오. 진짜 양아치의 그 표본 자체. 와, 저 형 동네 문방구에서 한번 봤다. 진짜 그런 어디서 배우인데. 봤는데 이런 걸. 그거를 류승범 배우랑 박정민 배우랑 둘이 듀오로 나와가지고 애들 삥 음. 뜯으면서 진짜 서로, 철부지 예, 같겠다. 진짜 철부지 같이 철없게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진짜 잘할 것 맛집인데요. 같아요. 제이님은요? 저는 요새 제일 핫한 임지연 배우님이랑 그 한예종을 좋다. 같이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박정민 배우가 자기는 싸움 짱인데 임지연 배우님을 이겼다라고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액션을 찍어도 재밌지 않을까. 좋다. 저도 근데 비슷한 그건 게 한예종 동기들이랑 영화 한번 음. 찍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유진열 배우도 그렇고 김고은 배우도 있고 그냥 한예종 출신 스타들이 워낙 많기 맞아요. 때문에 연기 잘하는 또 배우들 많기 때문에 한번 뭉쳐서 무언가를 보여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시너지가 진짜 잘 나올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약간 응답하라 같은 음. 친구들 얘기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박정민 배우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촬영장 밖의 이야기가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강박증이 진짜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군대에 있을 때 관물대 정리 안 되면 땀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정리하고 어머. 진짜? 씻고 다른 수도꼭지가 가운데로 안 가 있으면 다 닦으면서 돌려놓고 이 정도면 군인 체질인 거 그러니까 아닌가? 완전 아니, 아니. 박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박정민 배우가 그 DP에 나오는 군탈체 보조 그거 보직이어서 맞아요. 이 얘기 들었어 진짜. 그래서 나갔을 때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제대할 수 있으니까 제대 시켜주냐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그때 상병 좀 짬바가 있어가지고 더 하겠다 그냥 군생활 하겠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잘 모르죠. 근데 그게 아. 대단한 거군요. 박정민 배우 또 책을 진짜 좋아해서 책도 쓰고 책방도 냈잖아요. 맞아요. 지금 문을 닫긴 했지만 그런 것도 박정민 배우 그 특유의 그런 개성을 잘 살려준 요소인 것 같아요. 어떤 박정민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게 맞아. 너무 잘 드러나는 요소인 것 같고 또 한예종은 이제 고대 다니다가 자퇴하고 한예종으로 이제 다시 들어간 게 되게 이슈로 맞아요. 됐었잖아요. 유퀴즈에서도 이제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역시 될 놈 되리다. 될 사람은 된다. 본인에 대한 자신감도 진짜 맞아요. 맞아요. 많은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은 배우의 자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도 그렇고 그렇게 고려대까지 갈 수 있을 그쵸, 정도로 그쵸. 노력을 했으면 그쵸. 얼마나 그 사람이 된 맞아요, 사람인가라는 게 맞아요. 너무 잘 된 느껴지지 사람, 않아요? 맞아요. 음. 네, 패널분들이 박정민 배우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잘 들어봤는데요. 그만큼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7월 26일 영화 밀수를 통해 배우 박정민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등 거물급 스타들과 함께 출연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이님 간단하게 영화 밀수 어떤 영화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영화 밀수는 군천에 화학공장이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잃은 해녀들의 이야기인데요. 해녀 춘자는 바닷속에서 물건을 건져 올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밀수의 세계를 알게 되어
그래서 해녀의 리더 진숙과 함께 밀수판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돈을 얻기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밀수판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네, 2부에서는 영화 파수꾼과 사람 박정민과 배우로서 앞으로의 활동을 짚어보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박정민이라는 배우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배우 박정민에 대해 최종 단평과 함께 각자 별점을 매겨주시면 되는데요. 덕피님부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박정민 배우 9점, 10점 만점에 9점 오, 드리고 역시 한줄평은 박정민 팬클럽. 한줄평은 세포까지 짜증이 나 있고 온몸으로 짜증을 표현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9점을 준 이유는 네. 1점은 앞으로가 더 기대돼서 오, 올리고 싶어요. 계속 아, 작품 나올 때마다. 저 사실 5점 만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저도 9점이고요. 저도 근데 똑같아요. 남은 1점은 앞으로의 박정민 배우에게 걸었다. 이렇게 해서 남겨놨고, 뭐 멜로, 액션, 사극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장르를 넘나들면서 연기를 말 그대로 잘할 수 있는 30대 남자 배우가 지금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배우 이도현 배우 말고는 음. 잘 없는 것 같은데, 네, 박정민 배우가 이 역할을 잘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가 큽니다. 제이님. 저는 이유는 같은데 8점을 주고 싶었거든요. 오, 두 분처럼 약간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연기해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중년 배우가 되고 엄청 음. 더 커지는 배우가 되면 언젠가는 10점으로 갈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에 8점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줄 단평을 하자면 그냥 정말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싶은 배우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그 박정민 배우님이 박원상 배우님의 너 내가 지켜볼 테니까 아, 잘해라라는 네. 말에 엄청 자극을 받고 그 말에 엄청 힘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감히 아, 힘을 주시는. 앞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박정민 배우와 강하늘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동주에서 강하늘 배우가 직접 부른 자화상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 집에 가보니 미처 세월 닿지 못한 난 기억 그대로 거기서 있어. 너는 어디서, 너는 멀리서 날 또 찾아 돌아왔나. 네, 이번 팟캐스트 방송에서 배우 박정민을 아주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박정민 배우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서 이 배우의 연기력과 고뇌, 배우가 아닌 사람 박정민으로서의 고뇌와 방향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박정민 배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것 같은데요. 또 박정민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민 배우가 쓴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글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로 끝이 납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뻔한 위로이기보다 힘들 때 박정민 배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도 그 주문을 외우면서 방송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겨울, 패널의 터피 제이였습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